과정은 물론 이제 실무 과정은 또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또 따로 배우셔야 되겠지만 시험 과정은 이게 끝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나눠드린 시험 순서에 의해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반복 연습 3시간 20분 안에 되는 거를. 그래서 오늘은 삐벽에 여기도 물론 처음에 시공할 때는 저기 커튼박스 안쪽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제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이즈가 규격이 전국이 다 똑같기 때문에 시험장은 그냥 240으로 빠르시면 돼요. 네. 사이즈가 여기랑 그 C벽이랑 아니 A벽, B벽이 똑같아요. 사이즈가. 그죠? 커튼박스부터 제외되니까. 그래서 240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240 정도, 한 200, 이 정도 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벽지를 이거는 맞추기가 쉬워요. 우리가 C벽의 강폭은 3장이라서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이거는 2장만 잘 맞추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무늬를 보시면 무늬가 이게 거의 야자수 무늬 같은 무늬잖아요. 네. 이런 무늬들은 나무가 거꾸로 자라진 않으니까 무늬가 100%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무늬가 아니고 그 좀 약간 기하학적 무늬라든가 이런 도형 무늬 이런 것들은 무늬가 그 위아래가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물어보고 꼭 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애매한 그런 무늬가 나온다 그러면 물어보고 어디를 위쪽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마 정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이 상단이 되겠죠? 상단. 그래서 240을 이거는 후드거치는 거치 고무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합치처럼 막 말리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재단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를 때는 이것도 무늬를 표시해서 240 정도만 자르면 돼요. 너무 길 필요도 없고. 어디를 잘라볼까요? 지금 이쪽 무늬랑 이쪽 무늬랑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끝에 맞게 돼 있는 무늬. 여기를 자를게요. 2장을 똑같이 여기다 맞추면 돼요. 네. 방폭들을 잘 하셨으니까 실크는 엄청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크가 이게 우리가 무늬 맞추는 건 쉬운데 이게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실크는 네. 잘 찢어져요. 굉장히. 그리고 풀이 이거는 아주 된 풀이기 때문에 풀을 두껍게 발라놓으면 벽지가 되게 무거워서 여러분들이 다루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된 풀을 아주 얇게 바르는 게 기술이에요. 이거는. 된 풀을 아주 얇게. 이게 벽지를 풀칠을 해놓고 벽에 갖고 올라갈 때 거꾸로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떨어져.
그래서 풀칠을 하고 나서 나중에 구분이 잘 안 되는 벽지들은 상단을 풀칠을 해놔야 돼, 상단을. 그리고 벽지 다 재단해놓고 이렇게 뒤집다가 또 찢어먹는 사람도 있대, 뒤집다가. 풀칠하려고 뒤집다가. 이거는 원래 찢어져 있던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원래 찢어져 있는 것들은 감독관한테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뒤집다가 찢어 먹어도 실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찢어져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미리 말을 해야 돼. 원래 찢어져 있었다고. 그래야지 감독관들이 이제 그걸 감안해서 점수를 주니까. 원래 찢어져 있는데 내가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억울하잖아. 그 8만 원 돈을 주고 이런 건 지금 제가 저기 보관된 절반 있는 벽지 갖다 쓰니까 이게 지금 아마 그 전에 아마 하던 사람이 찢어먹은 거야. 이거는 풀을 많이 섞으면 안 돼요. 이게 실크풀이 농도가 몇이라고 그랬죠, 제가? 몇 대면? 2대 8. 2대 8. 2대 8이라는 거는 풀이 8이라는 소리예요. 네. 거꾸로 8대 2 하면은 물이 8이면은 묽은 풀이 되어 있는 거였고, 이거는 풀이 8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조금 섞인다고 보면 돼요. 농도를 보세요. 이게 거품기를 이렇게 그러는데 저기 저기 그 칸막이 옆에 보면 그 거품기 있어요. 거품기. 손에 뭐 감겨 있는 거 바닥에 없어요? 네, 그거. 아마 한 사람당 하나나 잘하면 2개 정도 쓸 수 하면 할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오늘 결석한 사람이 둘이나 돼서 아마 이거 내일 하루 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따가 관장님이 카톡으로 네. 그 장인철님하고 강우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실무를 할 건지. 그래서 만약에 두 분 다 실무를 한다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이제 시험반 진행을 할 거고, 시험반을 한다 그러면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내일 하루 이걸 더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카톡을 한번 물어봐봐요. 네. 걔는 농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물이 많으면, 벽지에 물이 많으면 빨리 말라요. 네. 마른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종이잖아요. 얘는 고무고 이쪽 종이가 물을 빨아들여요. 그러면 이게 물기가 없어져 버리면 벽지끼리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딱 붙여놓으면 안 떨어져 서로.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냥 벽지를 추가로 지급을 안 해주니까 시험장에서는. 실크풀의 농도는 이렇게 거품기로 적고 나서 거품기를 딱 뺐을 때 이런 거품기가 지나간 자리가 흔적이 이렇게 남아야 돼요. 네.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보통 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되게끔 써서 하는 게 좋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농도가 사실은 싱크풀 농도로 좋은데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만 첨가해도 해도 돼요. 많이 말고 조금씩. 원래는 내가 생각했던 농도보다는 항상 조금 더 된 게 도배할 때 유리해요. 네. 묽은 거보다는. 참, 이 정도도 싱크풀 농도로 좋네요. 이렇게 해서 저었다가 손을 딱 떼도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솔은, 싱크 솔은 그동안 안 썼던 이게 처음 쓰죠. 이거 조금. 빡빡솔, 짧은 솔. 이 솔을 빡빡한 걸 왜 쓰냐면 풀을 얇게 바르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두껍게 바르면 여러분들 길이도 길고 벽지도 자체도 무겁고 풀도 무겁기 때문에 벽지를 이렇게 쭉 털다가 툭 찢어진다고 여러분들. 일단 해보신 분 알아요. 뭐든 직접 해봐야 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구나라는 게 느낌 오고 싶어요. 이 광폭보다 이게 폭이 좀 더 넓기 때문에 요거는 칠할 때 여기 중요한 게 이쪽 끝에 하구찌 부분, 네. 하구찌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하구찌 부분을 설치를 잘 해줘야 돼요. 여기가 하구찌가 풀이 잘 묻어야 나중에 롤러질이 굉장히 잘 돼요. 이것도 넓으니까 접을 때는 이렇게 여기 아래 거를 밟고 이렇게 조금씩 접어주면 돼요. 당겨서 풀칠이 이렇게 여러 번 풀칠이 돼야 돼요. 한 번만 칠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건 풀이 얇게 바르기 때문에 골고루 빨리 여러 번 이게 풀이 발라진 상태에서 이게 밀리거든요. 이렇게 밀어서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저으면 아까 여기다 표시를 안 해놨지만 지금 여기가 상단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3이라고 적어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펴서 할 때 이런 것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딱 벽지 붙일 때 딱 이렇게 펴보면 어디가 상당히 표시가 되지만 눈으로 표시가 안 되는 벽지들이 있어요. 가끔 시험에도 그런 게 가끔 나오고 그럴 때 이렇게 상이라고 써놔야 이렇게 딱 폈을 때 안쪽을 확인해보면 아, 여기가 상단이구나, 안 써있는 데가 하단이구나, 그걸 표시를 인식을 하고 거꾸로 붙이는 상황을 없앨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게 그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서 다 잘해놓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는 이 설명을 해줘도 뭐 바빠서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삐벽을 시공할 때 운영지 시공을 안 하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운영지가 시공을 해놨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크는 운영지가 없이 시공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운영지를 시공하는 시간이 도배하기 전에 미리 있어요. 그래서 운영지를 말려놓고 해야 되니까 시험 순서에 보면 운영지 시공이 먼저 항상 돼요. 네. 오늘 안 한다고 또 시험장 가서도 안 해버리면 큰일 나요. 네. 그냥 바로 감독관이 보는 순간 탈락입니다. 네.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이따가 저기다 써놓고 쉬는 시간에 유튜브 같은 거 제가 올려놓은 사진 찍어놓은 유튜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잘 보시고 이제 한 번씩 순서를 익히시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다 부분 배웠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순서를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할 때 연습할 때. 시험관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자, 이제 바로 노가시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할 때 우리가 운영지 시공할 때 여기가 108cm를 띄웠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운영지를 시공하고 그 실크가 한쪽 하부지가 딱 운영지의 절반에 와야 돼. 만약에 여기서 했다 그러면 여기서 108cm를 띄고 시작을 여기서 해야 되고 여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108cm 떼고 여기서 도배를 시작해 와야지 딱 가운데 맞아요.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들이 이렇게 들춰봐. 이 수험생이 여기 운영지의 가운데 오도록 그 실크의 하부지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체크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센치만큼 감점을 주기 때문에 1cm에 10점 이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틀어지면 그냥 탈락이에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실무에서도 마찬가지. 실무에서도 운영지가 가운데 오지 않으면 좀 심각하게 좀 하자라고 보면 돼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중요하게 내가 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항상 실크는 운영지가 반드시 시공이 돼야 되고 어지간하면 가운데 가는 게 좋아요. 시험 볼 때는 100% 가운데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시험에서 106cm 쪄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 106cm가 아니고 108cm가 맞아요. 2cm가 늘어나니까 실제로는 도배지가. 자, 먼저 칠한 거부터 해서 시공을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시공할 때 이쪽 첫장 우리가 A벽을 항상 먼저 했었잖아요. 우리가 네. 천정, A벽, C벽 그리고 마지막에 B벽이에요. 시험 요구사항이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천정, A벽, C벽 그리고 마지막에 B벽.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한 데서 1cm 간섭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A벽 할 때 1cm 간섭을 넘겨놨죠. 그러니까 넘겨놨으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 B벽을 할 때 간섭을 또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라인에 딱 맞추면 되죠. 저 끝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작을 여기서 하면 한 폭이 가고 또 한 폭이 가면 저 끝에가 많이 남아. 거기는 당연히 한 장 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장 따기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도 시험 채점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장 따기 할 때 저기 안에 그 속에 광폭합 좀 찢어먹는다. 탈락.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한 장 따기 그래도 연습 내가 부지런히 하라고 했는데 많이들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민호님은 진짜 열심히 하던데. 모서리 따기도 열심히 연습하고. 자, 이렇게 해서 풀칠을 한 데가 어딘지 일단 상단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렇게 펴보면 상단이 어딘지 이게 지금 이쪽에 보이는 면은 하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이쪽에 상단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펴보면 돼요. 이렇게 펴보면 아까 여기 보면 상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가 상이 되는 거죠. 적어놓은 데가. 만약에 이런 무늬로 구분이 쉬우니까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이렇게 꼭 구분을 해주든가 아니면 적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덕지를 이렇게 상에서 틀어서 이 정도 핀 다음에 여기 컨텐박스까지 올리는데 컨텐박스를 한 2, 3cm를 더 올려요. 2, 3cm 정도는. 딱, 위에 딱 맞추지 말고. 맞추기가 어려워요. 맞추면 만약에 나중에 무늬 맞추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옆면을, 위에를 상상을 맞췄으면 옆면을 이렇게 살짝 내 배꼽 정도까지 이렇게 털이 묻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조금씩. 그죠? 이렇게.
여기 A벽 1cm 간섭이 있으니까 여기를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모서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맞춰놓고 이쪽 첫 폭은 정배수를 이용해서 주름지지 않겠죠. 벽지를 조금 평평하게 당겨서 벽지를 약간 평평하게 당겨주셔야 돼요. 실크는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창 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주시고 좀 당겨주시고 평평하게 여기만 맞추면 되고 조금씩 늘어나요. 실크는 한 1, 2cm까지도 늘어나니까 많이 늘으면 자 이렇게 해서 정배 솔질을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보시면 여기 창 틀이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네. 이걸 오리면 여기 물게 돼. 잘 보세요. 오릴 때도 어디서 오려야 되냐면 위부터 오려버리면 얘가 이 무게 때문에 쭉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오릴 때는 아래쪽, 여기 아래쪽 모서리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딴 다음에 이렇게 따주고요. 그리고 얘를 잘 붙여줘요. 얘 떨어지면 또 여기 푹 찢어지니까. 그리고 상단을 이렇게 따주고, 그리고 옆으로 따주고, 위로 이렇게 따주고. 여기를 이렇게 따줘버려야, 이렇게 따줘야 이게, 이걸 만약에 반대로 여기 위에부터 따버리면 얘가 이렇게, 얘 무게 때문에 푹 찢어지면서 여기서 주르륵 찢어져, 밑에까지. 그러면 그냥 시험 준비하다가 집에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잘 보세요. 여기서는 이 모서리에 주름이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정배선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정배선으로 이렇게 딱 맞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위를 살짝 껴가지고 여기를 살짝만 이렇게 주름지지 않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쓸어주면 되죠. 여기 위도 마찬가지로 살짝 빼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쓸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컨택박스를 한장딱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한장딱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를 한 장을 따주면 돼요. 한장따기를 할 때는 말 그대로 한 장만 따야 돼요. 안에 것까지 따져버리면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따는 게 아니고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질만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뜯어내는 소리 들리나요? 이렇게 뜯어내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렇게 뜯어내는 소리가 들리면 안에 게 절대 잘리질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몰딩은 마무리는 지금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내려오셔서 하단 정리를 바로 해도 되고 바로 옆에 걸 붙여도 되는데 여러분들 초보자니까 제가 바로 붙이는 거를 정리하고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옆에를 일단 이렇게 들려서 여기 옆면을 얼추 맞춰 주시고요. 여기를 살짝 껴서 벌써 붙으려고 그러네요. 여기를 주름지지 않게끔 이렇게. 여기도 모서리를 정리는 나중에 해주면 돼요. 옆면을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해주고 여기는 바로 한지를 5mm로 딱 따르면 돼요. 여기는 한꺼번에 정리할 거니까요. 이쪽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폭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폭은 위지바리를 할 거예요. 정배수를 절대 쓰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에서는 일단 시간 안에만 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배수를 쓰지 않고 손으로만 이렇게 해서 어거지로 맞춰놓는 거예요. 정배수를 물론 써서 잘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99.9%는 여기서 못해. 주름을 피질 못해. 그러니까 정배수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상단이 어딘지 파악을 한 다음에 벽지를 펴서
자, 여기서는 조금 집중해서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는 두 번째 폭은 그냥 옆면하고 무늬를 맞추면 돼요. 옆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단을 맞추면 하단을 맞췄구나. 아까. 이렇게 무늬를 먼저 맞춰주고요. 여기서는 정배소를 쓰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만약에 무늬가 맞았으면 조금 올라갔나? 올라갔네. 예. 이건 겉이 잘 찢어지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까지 무늬 맞았으면 이제 덕지를 여기는 아직 정리를 하지 마시고 이 아래쪽 여기를 좀 당겨서 이게 무늬가 살짝 올라갔을 거거든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살짝 늘리는 거죠. 늘려가지고 아래쪽도 무늬를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네. 당겨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창틀을 오려주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틀을 아까 아래쪽부터 이렇게 오려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위쪽에서 한번 오려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오리고 이렇게 찢어놓으면 무게 때문에 얘가 더 찢어져 이런 식으로 저절로. 그래서 항상 아래부터 찢어야 돼요. 아래부터. 이거는 내가 잘못 찢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얘가 힘없이 쭉 찢어지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했었으면 이제 무늬를 맞췄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거지로 그냥 맞추는 거예요. 정배수로 쓰지 말고 이제 살살 눌러가면서 이렇게. 여기도 무늬가 지금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살 눌러가면서 이렇게.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주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런 데가 지금 주름이 생기죠 벌써. 네. 그래서 끝에를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부터는 힘으로 피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여기는 꺾여야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따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만약에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이 정도 주름은 그냥 가도 돼. 사실은. 근데 좀 신경 써서 끄떡하게 해주려고 하면 힘으로 늘리면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이 주름을 다 힘으로 펴줄 거예요. 여기를 가운데를 지금 펴지를 않았기 때문에 힘으로 피면 다 펴져요. 가장자리만 손으로 눌러주고 가운데는 털지를 안 하면 이렇게 무늬를 맞추는 게 먼저니까 무늬를 맞춰주고 나머지는 이제 가장자리 당겨갖고 늘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 보면 멀리서는 안 보일지 몰라도 다 이런 데 떠 있는 거죠, 이런 데가. 네. 지금 느껴져요, 이런 데? 네. 이런 데도 다 떠 있어요, 전체가. 아무튼 이 가장자리 손바닥 하나 공간만 빼놓고는 다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분. 근데 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늬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셔도 시험 볼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는 시험장에서 감독관들이 떨어뜨릴 수가 없어. 무늬 맞춰 나오거든. 왜? 미지발이라는 시공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했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늬가 맞고 얼추 펴졌으면 이제 여기를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3단도
그리고 자 이쪽 면 보시면 우리가 실경할 때 여기도 간섭을 미리 주기 때문에 여기는 한 장 따기 하시면 돼요. 네. 전부 한 장 따기예요. 요 면도, 요 면도, 요 면도. 이렇게 맞춰놓고 여기도 상단부터 한 장 따기를 하면 되니까. 한 장 따기를 할 때 항상 말을 색을 써야 돼요. 여기도 한 장 따기를 할 때는 이 칼바지를 이렇게 댔으면, 아니 헤라를 댔으면 헤라 바깥쪽을 따야지 헤라 안쪽을 따지 마세요. 네. 항상 헤라 바깥쪽을 이렇게 한 장 따기를 이렇게 배꼽 정도까지 먼저 해주고 이렇게 뜯어내면 돼요. 잘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고 이제 우마를 치우고 나서 이제 하단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좀 물었네. 물었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쭉쭉 피면 돼요. 아직 풀이 안 마른 상태에서는 피면 다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칼질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칼날을 안 잘라. 그리고 칼질을 안 된다고 그래요. 이 도교사들, 나 현장에서 일하는 거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눈으로 봤을 거야. 칼날을 엄청 자르거든요. 한 번 칼질하면 무조건 잘라야 돼. 네. 그래야지 칼질이 잘 되는 거예요. 새 칼날로 해야지. 펑 칼날로 하면서 칼질이 안 된다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들 쓰는 칼이 날이 안 좋아. 칼날은 도로코가 참 좋아요. 어제 나랑 같이 일했던 도교사가 어제 도로코 블랙날이라는 걸 주더라고. 새로 나온 걸 한번 써보라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장 따기. 제가 오늘 확인할 때 뭘 확인할 거냐면 이 부분에 한 장 따기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오늘 하시고, 이면은 미즈발이 두 번째 거고 꼭 미즈발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으면 롤러질을 해야 돼요. 롤러질. 근데 시험 보는 사람들은 롤러질은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문지르는 흉내만. 실제 롤러질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 이게 여기가 실크가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롤러질 한다고 시간 초과돼 버리면 탈락이에요. 지금 무늬가 다 맞았잖아. 네. 그러면 굳이 롤러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시험이니까. 대신 감독관들이 옆에 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흉내만 이렇게 소리만 내주면 돼, 소리만. 근데 실제 롤러질은 이 두 장이 한 장처럼 보이게 완벽하게 해주는 게 맞는데 시험에서는 사실 그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롤러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시험장에서는 시간 안에 이 수험생이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서 중요한 게. 실무에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눌러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잠깐 쉬셨다가 바로 진행을 할게요. 네.